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그리고 또 원정일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이 이제 첫 방송이 지난주에 나갔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새롭게 세 번 맞이 정복조 시즌4를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을 보니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원정일 의원이나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말들 요소요소의 모습을 보이면서 도움이 됐던 느낌이고, 자, 이번 주도 역시 잘 해야죠. 근데 지금 부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대요. 아주 많이. 그래서 주로 상황을 좀 체크해봤어요? 네. 전화해보고 날씨도 보고 했는데 그냥 비 온 게 아니라 많이 왔다 그러니까 일단 오전장 경주 흐름을 좀 통해서 1호 교차까지 이어질 건지 경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좀 주안점을 많이 두시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은 네. 이 말들도 그렇지만은 또 기수들도 이게 이 비하고 이 물하고 흙하고 합쳐진 흙이 막 날라오다 보니까 돌덩이를 맞는 기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땠어요? 이제, 지금 부산 주로는 완전히 포화예요. 완전히 지금 물바닷속이고 목요일 조교를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 물반 모래반이라고 하셔도 정말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주로 상태에 따라서 기수가 필요로 하는 전개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앞선을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앞선을 욕심을 좀 부려줘야 또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모래를 맞으면 좀 아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주로죠. 이런 주로 모래가 좀 퍼지지 않는 주로 뭉텅이로 날라오는 주로는 이 몸이 다 새빨갈 정도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빨갈 정도로 이렇게 좀 세게 맞으면 좀 멍이 들 정도로 뭉텅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들도 문제지만 이 위에 타고 있는 기수들이 몸을 사려버리고 흙 안 맞으려고 또 바깥으로 막 돌아버리고, 그렇죠, 네.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게 경마인데 또 변수가 추가되는 게 이 비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념을 하겠고 실전 배팅을 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 우리 박 소장이 7경주와 10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원정일 의원이 2경주, 5경주 준비했고요. 임승진이가 4경주, 8경주 승부로 준비했다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4월 7일 금요경마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안말경주입니다. 11마리입니다.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안말경주고요. 역시 이제 앞에 나갈 수 있는 후보가 7번 예스레드, 1번 비바 빅토리 두 마리가 단번에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데뷔전에서 상당히 빠른 앞선 마필들을 쫓아가봤었던 비바 빅토리가 실전을 한번 경험을 이제 해봤겠다. 코스도 잘 잡았습니다. 선두권도 좀 간결한 편이고 직선주로 해서 크게 날아올 마필도 없기 때문에 1번 게이트를 허망하게 날려버리지만 않는다면은 2차 간에는 무난하게 꽂히지 않겠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네. 일단은 17이 좀 강하게 팔려줄 거예요. 주로의 덕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조금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두자면 외곽에 있는 열하나 아토미지라는 마필입니다. 아직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좀 필요하고 현장에서 승부의 의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준비 자체는 굉장하게 잘 해놨어요. 국산 4등급 마필, 국산 5등급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동등하게 혹은 또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요런 망아지들 게이트 외곽 1000m 불안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안쪽에서 지금 모래도 좋지 않은 상황, 주로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외곽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승부를 걸어준다라면 앞전에서 1-7이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 준다면 막판에서의 한 발, 또 한번 외곽에서의 선임력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1번마 비바빅토리 그리고 11번마 아토미지 이런 애들의 설명이 나왔고요. 그래요. 1번마 비바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덜 만들어진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근성 앞에 못 가고도 근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박 소장 언급했듯 1번 게이트 2점에 선행 조건에 또 새벽 쪽의 모습도 주행 자세가 좀 쫙 깔리는 좀 힘이 좀 많이 찬 그런 모습과 확인되고 있어서 1번마 비바빅토리가 인기맛 쪽에서는 좀 더 낫겠다라는 게 임승진 역시 생각이고 얘랑 아토미지는 망아지지만 변화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원정일의 포인트였고 나머지 중에 이제 7번마 S레드 또 8번마 어린 여왕 이런 애들이 인기권인데 8번마 어린 여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직선주로에서 차측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상당한 탄력을 보였던 말. 문제는 이제 발주가 매끄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말이. 그래서 초반 스타트 능력을 얼마만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7번마 S레드는 데뷔전 때 입상을 하면서 999를 터뜨려버렸는데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됐고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이제 4번마 오호대 장군이 그동안에 구민성이를 태우다가 이번에는 이제 김호수로 바꿔놨습니다. 구민성이가 완전히 부산에 가서 맛이 가버렸어요. 네. 서울에서는 뭐 그런 대로 걔가 14주에 있었던가요? 그렇죠. 김일성네. 네, 맞습니다. 그때만큼 안 해도 좀 괜찮은 부산 가서는 왜 이렇게 맛이 가버렸는지 아무튼 등짝이 교체된 4번마 오호대장까지는 임승진의 관심권이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의 6등급 경주고요. 3세마 모두 11마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1200이라는 게 포인트 같은데요. 자,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역시 눈에 띄는 기존 마필들이 없습니다. 딱 하나 10번 준모닝 정도가 이제 외곽이라서 12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보다는 좀 더 낫겠다 싶은 측면은 보여지는데 그 외에는 뭔가 액면자체에 드러나는 마필이 없어서 이럴 때는 역시 19조 마방의 진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3번마 삼정 어게인 역시 이제 이 편성 때문에 좀 인기 1위로까지 팔리는 그러한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대로 읽어줄 생각입니다. 편성이 딱 이 정도기 때문에 삼정 어게인이 19조에서 잘 만들어 놓고 출전시키는 만큼 멋진 모습을 한 발 먼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마 삼정어게인 여기가 좀 난타전입니다. 지금 11마리 출전마 중에 한 10마리가 아사무사 팔리고 있을 정도의 난타전 속에 우리 박 소장이 3번 삼정어게인을 언급을 해줬고 임승진은 이제 좀 덜 팔리는 말 중에요. 2번마 슈퍼스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1경주가 1000m 경주입니다. 3세 1000m 경주. 근데 거기 그 경주를 포기를 하고 3세 안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경주가 안말 1000m 경주입니다. 근데 이 안말인 2번마 슈퍼스틸이 1000m를 포기하고 1200을 겨냥을 하고 나왔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니까 역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말이라서 저는 1200을 일부러 노리고 나왔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 과정까지도 상위군 말과 병합까지 제대로 해가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임승진의 관심만은 이번만 슈퍼스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금요일맛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원정일의 포인트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삼정 어게인이 아마 현장에 가면 놓고 팔리는 충마가 맞습니다. 자, 원정일도 뭐 삼정 어게인을 뭐 부러뜨리겠다, 삼정 어게인을 뒤로 돌리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자, 전반부 2경주예요. 좀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강력한 충마가 있는 경주 후착 꼬리 잡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정 어게인을 놓고 팔리는 마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5번마 에이스 선물, 외곽에 8번마 산들, 10번마 준모닝 뭐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인기를 모을 텐데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삼정 어게인의 한방 붙일 마필을 찾아놨습니다.
외곽의 줌모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강하게 읽어드리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번마 줌모닝. 자, 이런 마필들 빼놓고 완전히 뒤로 돌려놓고 이런 마필들 뭐 삭제 처리해 드리고요. 자, 삼정 어게인에 붙일 한방 막권 맥시멈 2방까지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경주 삼정 어게인에 2방 막권 붙여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11마리 출전마 중에 10마리 정도가 아사무사 팔리는 혼전 분위기 속에 우리 원정일이가 딱 두 근육으로 압축을 해낼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압축의 진수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정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뭐 11마리. 1경주는 1000m, 2경주는 1200m, 그리고 삼경주는 1300m. 이런 편성을 지금 짜놨는데 1300이 유리한 말 누군지 자,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일단 1300m라서 유리할 마필이라기보다도 먼저 그 4번마 달빛질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보시고 계신 예상지에 지난번 G1F 타임이 좀 많이 잘못돼서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또 여기 방송 찍기 전에 들어와 보니까는 잽싸게 고쳐놨더라고요. 몇 초예요? 13초 7인데 11초 7로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굉장히 뭐 날아온 것처럼 또 인식하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런 실수들이 좀 잦아요. 마사회가. 지난주에도 그 낙스나이트가 초반 200m 타임이 31초가 또 나왔어요. 현재도 아직 31초로 그대로 31초 3? 초반 200m?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누가 봐더라도 이제 그 석세스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런 실수가 좀 잦은 것 같습니다. 마사회에서. 이번 3경주는 일단 1번마 타임리스가 현재 모습 가지고는 그렇게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나머지 마필들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래도 입상권에 진입도 했고 또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 1600m에서 앞장을 뜨느라고 조금 힘을 쓴 부분도 있어요. 현장 상태까지 좀 살펴보시되 제가 볼 땐 지금 대안에 축을 세울 만한 마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코스 임점까지 주어진 이 타임리스트를 먼저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천지개벽입니다. 이마필이 직전가 선행 가서 무너졌어요. 선행도 뭐 편하게 갔고 나름대로 경쟁력 있게 최시대 기수가 아주 편안한 전개를 하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4경주 때 나오죠. 4경주 때 나오는 마필, 고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상당한 여유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잡자면은 주로죠, 주로. 그리고 조인건이라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중량은 뭐 약간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인건 기수가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거 많이들 보셨습니다. 배당이던 인기마던 조인건 기수의 선행력이 부산에서 먹히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선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선임력이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계에서도 어떤 좋은 모습 직전 경주 편성 자체가 조금은 강했다라고 판단되는 5번마 천지개벽 추천드립니다. 자, 1번, 5번 타임리스의 천지개벽에 대한 설명들이 나왔고 자, 임승진이는 아까 우리 박 소장이 타임의 오류를 지적했던 이제 4번 달빛질주를 째리고 있습니다. 주행검사를 하고 실전 3번을 뗐단 말인데요. 출전 주기가 계속해서 늘어졌단 말입니다. 3번의 경주 모두 출전 주기를 맞추지 못하고 텀을 갖고 출전했단 말인데 자, 이번에는 3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제야말로 느낌을 받고 있다. 말이 좋아졌다. 완성도가 올라갔다라는 마방의 어떤 그 판단이라는 거. 그 점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고 등짝까지도 최근에 좀 초반 스타트 능력에서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리오스로 안장을 바꿔놨기 때문에 4번마 달빛질주 저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 지금 제가 이 말을 처음 언급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관심권으로 좀 안고 가야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종마
방송 준 메인으로 준비가 됐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박 소장의 시각은 어떤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완벽하게 완성된 전력이다라고 볼 만한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6등급이죠. 그 속에서 역시 3경주에 이어 다시 한번 홀랜드 기수인데 또 안쪽입니다. 2번마 우리 기쁨. 한 3, 4주 전이었나요? 홀랜드 기수가 교차 때 나와서 1, 2, 3경주를 그냥 홀라당 다 말아먹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 경마만큼 좀 깔끔하게 좀 타주길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 3등만 와도 아마 승근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기쁨이 지금 3등만 연속으로 2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당연히 게이트 조건도 좋고 상대 마필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빠이 승부를 걸어서 대가리 한번 와줘야 됩니다. 이 착을 오더라도 이렇게 썩 김길중 조교사가 만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조건이고 또 그런 싹수가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선행을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열하나 아스트라라는 마필입니다. 선행마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편성 속에서 뭐 게이트 외곽 밀려 있습니다만 뭐 직전 앞선에서 경주력을 보였었고 조교 당시에도 상위군 마필들하고 병합을 했습니다. 국산 4군, 군에선 5등급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을 했는데 병합한 말들이 모두 다 뭐 못 뛰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열하나 아스트라가 단독으로 기습으로 때리고 나갔을 때 어떤 경쟁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번 우리 기쁨하고 열하나 아스트라 두 마리가 양쪽에 설명이 나와줬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 둘 중에 임승진이가 놓고 치는 충마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어떤 확신이랄까요,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방금 우리 원정일이가 이야기했던 열하나 아스트라라는 말인데, 자, 주행검사 타임이 4초 3입니다. 그런데 실전 2번의 1000m 경주에서 주행검사 타임보다 못한 실전에서 빠꾸가 되는 기록을 보이면서 저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게 열하나 아스트라인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오케이, 주행검사 모습이 역시 우연이 아니었고 드디어 이제 힘이 찼구나, 1300을 초반에 스피드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대로는 경쟁력을 보였던 열하나 아스트라입니다. 힘이 찼습니다. 외곽이지만 뚜렷하게 빠른 선행마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두에 언급했듯 지금 부산의 주로가 완전히 논바닥입니다. 그만큼 선행마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하나 아스트라를 일단은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열하나 아스트라 놓고 자, 승부인데요. 이번 우리 기쁨도 뺄 수가 없죠. 하지만 이번 우리 기쁨하고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 각구시 두 마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레이스들이 완전히 꼬였던 말들입니다. 마방에서도 그 내용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에는 칼을 갈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열하나 이 맞고 들어오면은 좀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각구시 말, 최근에 사장님께 못 들어오고 있는 말, 그 말들이 선전했을 때 항구라가 되는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4경주 임승진이하고 함께 한번 하십시오. 좋은 결과 보일 것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의 5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자 1200m 원정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 강도를 보시면 참 아랫급이 5등급이에요.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이 모두 다 인기를 모을 만큼 현군 5등급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는 마필들이 어떤 접전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3번마 다이나믹 스타, 5번마 백년손님, 이런 마필들이 뭐 직전에 뭐 잘 뛰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현군에서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이나믹 스타, 5번마 백년손님 두 마리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 조교 때에 절대 지금 추천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는 조교를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저는 출전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스라고 봅니다. 자, 그 가운데에 반대되는 마필이죠. 똑같이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데 조교는 이빠이 승부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교 보시는 분들은 원정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승급전에 있는 마필은 원정일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맞춰놓고 나왔는데 단지 중요한 거는 그 마필이 발주가 조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경주는 앞선 가는 마필들, 모래가 논바닥이건 주롯바닥이건 먼바닥이건 앞선 가는 마필들이 약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라스트 걸음 한 발, 이번 경주는 자 그놈이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막판 한 발, 모래주로기 바닥 주로기는 합니다만 막판 한 발 기대해 보면서 자 전반부 5경주 메인에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3번, 5번 둘 다 자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3번, 5번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버리고 하나는 조금 더 세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마리의 승군마가 잘못하면 배당판에 깜빡이 팔릴 분위기인데 둘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삭제를 하면서 원정일이가 캠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돋보이는 느껴지는 그런 경주 같습니다. 5경주 원정일이랑 함께 하십시오. 짭짤한 항구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600입니다. 5등급에 모두 11마리가 출전합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4번 아데레이스가 단번에 또 역시 눈에 들어옵니다. 세기강자 참 잘 뛰죠. 아데레이스의 경주력도 상대적으로 평가가 더 격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뭐 부담 중에 55.5kg까지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여기서는 선행마저도 아주 유력합니다. 6번만 늘해랑 외에는 뭐 늘해랑 움직이는 거 봐가면서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안쪽인 만큼 밀어서 선행 트라이를 해도 되고 뭐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선입권 자리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전개상 거의 뭐 완벽한 조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번 아데레이스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네, 뭐 저도 인기마 보고 있는데요. 6번만 늘해랑입니다. 7경주에 나오는 이제 최강 오피서 4등급 마필이죠. 뭐 동등하게 병합하는 모습. 하만식 기수하고 유현명 기수하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결대로 좀 움직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1600m라는 거에 포인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승급전 1600 열심히 또 소화해냈고요. 레이스 자체는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포나인지 레이스였기 때문에 뭐 선행 갔고 게이트 12번 게이트였고 이번에 6번 게이트로 또 내려왔고요. 어찌되었건 6번만 늘해랑 현군에서 1600m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번, 6번 배당판에 깜빡이를 형성할 수 있는 말들인데요. 양쪽에서 4번, 6번 뭐 설명이 나왔고 우리 이제 박 소장이 이제 복귀 왕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습니까? 4번 아데레이스 같은 경우에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세기강자에 붙여서 한 방으로 그냥 때려 좀 먹었던 말입니다. 지난 12월 31일에 졸전의 원인은 뭔지 한번 듣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마필이라는 것 자체가 데뷔하자마자 스피드가 워낙 갖춘 스피드가 좋아서 그냥 뭐 애지간한 그 하위 등급에서는 쭉쭉쭉쭉 연승을 또 연속 입상을 이어나가는 마필도 있지만은 한 번씩 또 깨져보고 거기서 또 뭔가를 또 깨닫고 말이 또 영리하게 대처를 하면서 뛰면 뛸수록 경주력이 성장하는 마필이 있는데 저는 아데레이스가 딱 그 중간 수준이라고 봅니다. 기본 스피드도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도 나쁘지 않고 몸싸움도 점차 해가면서 마필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저는 아데레이스를 세게 보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1300m 첫 도전했던 것이 또 안쪽에 박혀서 뛰었던 것이 마필의 기량을 바로 끌어내지는 못했던 부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부진을 바로 해넘겨서 조금 쉬어나온 다음에 극복을 해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진했던 것을 다시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부진의 원인은 알아야죠. 그러니까 초반 걸음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했고 선입권의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도 부진의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 마필들을 조금 더 세게 평가했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뭐 저는 1300m 바로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많이 집착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못 뛸 것 같았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저는 뭐 승부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아예 그냥 뭐 붙들고 늘어져 버리면서 정말 1조 백광열이가 하는 짓거리가 정말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오바이트 나올 정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산 재결은 이런 말머리를 보이는데 뭐 정지가 없어요. 저거 무조건 정지다라고 할 정도로 자꾸 늘어져 버리는데
뭐 조교사 입장으로서는 뭐 1300 처음 뛰니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내용을 전혀 접수하지 못한 경마 팬들은 어쩌란 소리입니까? 당시에도 완전히 깜빡이가 팔렸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점을 짚어가는 거고, 뭐 지난번에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너는 더 있다 해서 한 방을 때렸단 말인데, 뭐 이번에는 뭐 당연히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제 9번마 새벽스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10번 뛰면서 2등 한 번 온 말인데 실망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점점 말이 성장 중이고 또 새벽 조교시의 모습도 꾸준히 힘이 차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9번마 새벽스타의 변수 가능성, 4번 6번 깜빡이도 깜빡이지만 저는 9번 새벽스타의 변수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600에 4등급입니다. 10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경마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은 어떤 포인트인지 어떤 시각인지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제가 보고 있는 말은 이번마 최강 오피서입니다. 최강 오피서. 직전 경주에 이제 플라멩코랑 같이 뛰었죠. 플라멩코도 잘 뛰었고 최강 오피서도 최적으로 좀 잘 뛰어준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마리가 다시 한번 뛴다면, 다시 한번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뛴다라면 저는 10번 뛰면 8번은 최강 오피서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이번만 최강 오피서 하만식 기수로 안양의 교체가 됐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직전 경주가 승급전이었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이고, 6경주의 인기마 늘해랑과 병합을 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걸음 보였었던 이번만 최강 오피서 추천드립니다. 임승진이는 좀 덜 팔리는 쪽에 복병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 마필이 바로 3번마 체스터티라는 말입니다. 뭐 출장 중 낙마, 방마, 또 출발 자세 불량으로 인한 늑발, 또 공백, 최근에 거의 한 사회 전적이 무의미할 정도의 아주 악재 속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게 3번마 체스터티인데요. 이번에만큼은 전 체스터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찬스,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배당판의 인기도에서 많이 밀리겠으나 갖고 있는 고유 능력이라든가 조건으로는 절대 밀릴 말이 아니라는 점, 3번마 체스터티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그 이유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한 10마리 뛰는 편성치고는 배당도 좀 짭짤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돋보이는 강축 1강 뭐 2강 구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영양가가 있는 배당판이 예측이 되면서 요거 축만 제대로 잡고 주력 방어를 나눠서 때린다면은 적중했을 때 아주 짭짤한 항구라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때기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7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와중에 우리 두 분 얘기 지금 듣다 보니까 우리 원정일 의원께서 이번마 최강 오피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주력 한방으로 보고 있는 마필 두 마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최강 오피서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내년 돼야 좀 더 걸음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마필이에요. 개인적으로 6경주 때 우리 그 임승진 의원님이 1점 마필 가지고 좀 적나라한 그런 표현도 좀 써주셨는데, 최강 오피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죠. 못 뛸 때는 아주 못 뛰고 들어올 때는 또 바로 잘 뛰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뭐 작전상 후퇴라든가 좀 들탔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보다는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무슨 거의 서커스에 가까운 기립 늑발을 하고 출발도 조금 기복이 굉장히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실전 전적을 쌓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년 들어서 2월 달부터는 아주 깔끔한 주행을 선보이고 있는데 저는 더 뛴다고 봅니다. 지난번 경주가 빠른 선행마가 없기는 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서 깔끔하게 1600m를 바로 돌파를 또 해냈기 때문에 지금 두 번 연속으로 1600m를 잘 뛴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경험에서도 앞서고 상대 마필들의 잠재력, 경남신문부에서 깜짝 쇼를 보였던 모닝바람새 이런 마필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전혀 밀릴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번마 최강 오피서는
강하게 보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붙여서 한방 세트로 들어가는 마필, 그 현장에서 제가 한 번 더 체크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묶어서 한 방 때려놓고 3복승까지 싹쓸이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도 이번만 최강 오피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이 설명을 했고 역시 최강 오피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우리 박 소장이 곁들여 가면서 이번만 최강 오피서를 갖고 돈을 좀 만드는데 돈을 만들 주인공은 따로 있다 이거죠. 네. 이번 최강 오피서는 뭐 드러난 인기마이니만큼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낼 또 다른 주인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칠경주는 우리 박 소장의 경마연구소 소장이잖아요. 네. 예. 자 넘어가죠. 뭔 농담을 하려고 또 막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 지금. 아니 옛날에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옛날에 이 또 그 경마연구소 소장 한 명이 있었어요. 그죠. 예. 네. 있었는데 지금 소식이 좀 잘 안 들려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아무튼 박 소장이 준비한 연구하고 계시겠지. 칠경주 방송 주메인입니다. 함께 하셔서 짭짤한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에 혼합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요정마 방송 메인으로 갬블 한번 걸어가자고 준비를 한 경주인데요. 자, 여기 지금 9번마 테일인드라는 19조 말이 나옵니다. 보나 마나 배당판에 대가리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좀 간당간당하다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끌고 물고 튀고 또 제어가 잘 안 되고 또 훈련 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항상 간당간당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경주거리가 1300이었다면은 저는 얘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들어갈 승부였을 거예요. 근데 1200 그나마 이 테일인드가 그나마 좀 해낼 수 있는 1200이라서 안고는 가지만 데리고는 가지만 절대로 세게 볼 말이 아니다. 지난번에 천대가리 팔릴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 테일인드를 일단 후착 내려놓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제 첫 번째 관심마가 이제 8번마 슬불리라는 말인데요. 직전에 이제 깜짝 변화를 보였죠. 말이 힘이 차다 보니까 초반 스피드와 탄력, 파워 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뭐 최시대가 아예 칼을 갑니다. 지난번에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거죠. 아주 제대로 갈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마 슬볼리를 관심권 1순위로 보면서요 승부를 들어가는데 말씀을 드렸던 9번 테일인드는 진짜 맥심 번전이에요. 하자가 좀 있는 말 8, 9만권이 들어오면은 뭐 번전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9번마 테일인드가 자빠지면서 나와주는 배당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기 한 지금 뭐 내용 있는 말 한 마리 그리고 또 얼레벌레 팔릴만 한 마리 이 정도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목요일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송 찍는 시간이 목요일 오전인데요. 나름대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께 8경주를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메인급으로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는 만큼 함께 한번 하십시오. 8번마 슬불리에 붙여서 나와주는 배당 9번마 테일인드가 테일인드 인기도가 부담스럽다라는 게 포인트 메인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잡아내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정주고요. 1800입니다. 혼합 3등급에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승급전이라도 3번마 파티어 게인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첫거리입니다. 뭐 당연히 승급전의 첫거리 뭐 불안 요소는 있는데 상대들이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뭐 글로리 알파도 있고 자이언트 홀드도 있고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마필들인데 승급전에 요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선행을 아마 좀 고집을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상태도 좋지가 않고 유연명 기수고 그리고 이제 장난질이 없죠. 8번마 토마스 마방인데 8번마요? 3번마 8조 죄송합니다. 8조 토마스 마방인데 어찌되었건 파티어 게인하고 한 마리가 또 출전을 하죠. 같이 동반 출전을 하는 마필이 6번마 에이스 시다입니다. 에이스 시다는 어차피 뭐 따라가는 전개이기 때문에 저는 3번마 파티어 게인이 뭐 승급전이라도 선행 가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뭐 1600m 계속 소화를 하고 해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래를 안 맞고 한번 편안하게 선행 간다라면, 최근에 이제 모래를 안 맞으면서 또 성적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파티 어게인 추천드립니다. 박수. 이게 지금 능력마들이 성적도 괜찮고 성적이 뭐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서 지금 3착, 2착, 1착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라서 능력 우열을 또 이거 구분 짓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좀 많이 좀 들어봤던 경주인데 저도 3번마 파티 어게인이 가장 좋아 보이고 역시 축으로 가는 마필은 파티 어게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 마필 중에 하나 이제 지금 팔린 마필들이 뭐 2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능성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사실 또 가네들은 한두 가지씩 좀 하자가 있어요. 불안 요소가 있고 반면에 3번마 파티어기에는 전 직전 경주 뛰는 거 보고 확실히 이제 호흡이 완전히 튀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600m를 깔끔하게 지금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1800m는 뭐 말씀하신 대로 선행 가도 좋겠지만 지난번에도 역시 붙들고 선행인데 아예 뭐 굳이 선행 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따라가서도 그 정도 뭐 뒤돌아보면서 놀면서 들어왔는데 이 정도 이제 상대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유현명 기수가 또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행이 됐든 선임부도 됐든 레이스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면서 뭐 실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전이지만은 승급전이라 배당이 뭐 2배, 3배는 되지 않을 겁니다. 4.5배 내지 한 5배까지 상대 마필하고도 엮여서 팔린다면은 충분한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양쪽에서 지금 3번마 파티 어게인이라는 말만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파티 어게인은 대가리가 맞아요. 제가 이거 이세마 시절부터 정말 센 말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 11월 달에 혼합 2세 그 대상 경주에서도 제가 그 센 편성에서 추천을 드릴 정도로 센 말입니다. 이번에 1800을 나온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국산 3군으로 가면은 거리가 좀 짧다. 차라리 이 말은 긴 거리가 낫다 해서 일부러 혼합 3군 경주를 노리고 나왔다는 게 제가 조사한 내용이고 일단 뭐 3번마 파티 어게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3번마 파티 어게인이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대가리가 팔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3번 파티 어게인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께 영향가가 많겠는데 뻔히 대가리 팔리고 있는 말들을 3명이서 공이 이거 한 마리만을 추천드린다는 드리는 방송은 보시는 분들 영향가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중에 이번 경주는 좀 시간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나머지 중에 뭐 2번, 4번, 6번, 8번 이런 애들이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양쪽에서 한 마리씩 우선순위에 들어오고 있는 말 한 마리씩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장이요. 네, 저는 8번마 자이언트 홀드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글로리 알파 5매 뭐 이런 마필들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똑같이 이제 복귀를 하시는 분이 우리 박 소장님이 계시지만 또 뛰어도 저는 또 이길 것 같아요. 또 뛰어도 직전 경주의 어떤 모습만 봤을 때는 1800m에서는 한 3번 뛰면은 3번 다 이길 것 같은 한 4번 5번 뛰면 마필이 어떤 변화가 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으로 뛰었을 때는 여기서 뭐 팔려주는 글로리 알파 뭐 5매 등이 있겠습니다만 자이언트 홀드가 한 3번 정도는 뭐 여유 있게 다시 한번 뛰어도 글로리 알파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는 8번마 자이언트 홀드로 보겠습니다. 박 소장. 네. 6번마 에이스 신화 추천드릴게요. 일단 직전 경주는 조금 잘못 탔습니다. 레이스 운영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이 마필 자체가 이제 그 좌구보 위주로 많이 뜁니다. 뒤직선에서도 좌구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주법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코너 4개짜리가 항상 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편성이 약하거나 좀 느린 페이스면은 믿는데 센 말이 한 2마리만 있어도 제가 애지간하면 주력으로 추천드리지 않았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또 그 속에서 확 죽지도 않고 꾸준하게 3, 4착씩은 꾸역꾸역 갖다 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그동안에 탔었던 기술이 특별하게 뭐 아주 기량이 떨어지는 기술은 아니었지만은 뭐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던 직전 경주까지 조금 말머리에 아쉬움이 있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토시 기수 라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사토시 기수한테 워낙 실망을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에이스 신화를 좀 능력 마필답게 디테일한 힘한별을 통해서 사코노까지 차분하게만 끌고 온다면은 자기 집 파티어긴한테 선두권 맡겨놓고 마음 비우고 어깨 힘 빼고
곱게 따라오면은 무리하지 않는 만큼 직선줄에서는 어떤 상대들과 겨뤄도 직선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후착 보는 말이 또 각각 다 틀립니다. 원정일이는 8번 자이언트 홀드, 우리 박 소장은 6번 에이스 신화, 임승진은 4번 글로리 알파예요. 지금 논바닥에 돼 있는 부산 경주로까지 감안해서 지금 선행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도한 부담 중량, 또 등짝의 미숙함 이런 것들을 모조리 해결을 하고 나옵니다. 이호시기를 태우면서 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4번 글로리 알파까지 관심권으로 역시 경마는 어려워요. 배당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이 달라질 정도니까 뭐 주력으로만 적중은 된다면은. 자, 아무튼 여러분의 또 이 촉까지 함의해서 적절한 적중 일궈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0의 2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일연마 방송 메인입니다.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요. 원래 메인은 바로 마이크를 넘기는데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한 마리씩 양쪽에서 듣고 메인 넘기겠습니다. 원정님. 네, 유성철음입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이제 이번 주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을 좀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유성철음인데 또 선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선행이고 1600, 1200 직전 1600은 뭐 기억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 1200 단거리 편성이고 유성철음이 가장 잘 뛰는 거리가 1200m고 유성철음이 가장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거리가 1200m라고 저는 봐요. 뭐 단독 선행이고 재밌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1200m 단거리인데 선행 빠른 마필이 크게 없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단독 선행 12번마 유성철음 추천드립니다. 저도 유성철음입니다. 지난번에 1600은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었고 당연히 배팅골에서 완전히 잘라버렸단 말인데 이번에 1200이라면은 뭐 원정일이가 충분히 설명했듯 유성철음은 관심권으로 임승진 역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금요일경마 방송 메인 마무리는 박 소장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고 어떤 확신인지 지금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마지막을 적중해야 기분이 좋죠. 지난주 금요일경마도 마지막 경주는 원틀 막권으로 시원하게 또 적중을 드렸었는데, 자 배다리 보배가 2주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제 기고를 하고 있는 그 글을 기고하고 있는 예상지면에도 아예 타이틀 승부처로 오픈을 해서 적중을 드렸어요. 배다리 보배의 최강 플러스 원틀 주력 막권으로 시원한 한구라가 마지막에 터져줬었는데 그 기억 때문에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배다리 보배가 지난번에 이빠에 가서 2등을 왔으면은 2주 만에 이렇게 굳이 서둘러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저는 2등을 와서 32배짜리를 한 방으로 맞춰줬지만은 말을 좀 완벽하게 타지 못했습니다. 사실 안 잡힐 수 있는 거를 최강 플러스한테 잡힌 거예요. 굳이 선두권을 무리하게 쫓아가서 힘한 배에 답지 않은 다실바 기수의 말머리라고 생각하기 힘든, 누구나 타도 그렇게 탈 수 있는 그런 말머리로 그냥 힘을 다 써버리고 막판에 머리차로 잡혀버립니다. 그거는 뭐 2등 왔다고 박수 쳐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유충렬 쪽에서도 그렇고 다실바 기수도 그렇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2주 만에 말도 지금 워낙 건강합니다. 이 마필 자체는 뭐 진료 내역도 깨끗해요.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2주 만에 나온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맨날 뭐 만나봤던 애들입니다. 신흥고수의 유성처럼 뭐 빠른 애들 뻔하죠. 직선줄에서 상대해야 될 취입 상대만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스스로 오버페이지 않으면은 오버페이스 하지 않으면 또 1200m라는 거리에 맞춰서 시동을 걸면은 딱 자로 잰 듯이 깔끔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무슨 5마신 6마신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능력을 다 쓰면서 반마신 1마신 정도 우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탈 수 있는 긴짝이고 능력이고 컨디션이기 때문에 8번은 전 믿고 갑니다. 여기에 주력으로 떼는 마필도 아주 재밌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12번 유성처럼 무시할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뭐 1600m 첫 도전이기 때문에 붙들고 나왔는데 선행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1200m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게 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성철음이 댕받아 버틴다면 저는 쌍승식 꼬리로 본전만 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꿀배당으로 마지막 10경주 좀 강하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8번하고 12번이 배당판의 인기마예요. 근데 이제 박 소장이는 8번마 배다리 보배가
강축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12를 뭐 쌍승집하면서 8열두를 맞고는 안고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12이 잘못되는 그림 속에 나와주는 배당이 바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금호전마 10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자신 있게 준비한 금호전마 마무리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경마장 나오는 길 크게 웃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4월 7일 금요전마 방송 마쳤고요. 저희들은 또 토요전마에서 1호전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